안녕하십니까. 수익공개발 대표이사 우상도입니다. 저희 수익공개발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집합 건물의 종합 건물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매일 현장에서 보고해야 할 사항을 메일이나 팩스 혹은 카톡을 통해서 본사로 전달을 하고, 본사에서는 또 그 업무를 취합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항상 번거로운 그런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건물 관리 업종 자체가 솔직히 손이 많이 가는 업무입니다. IT를 잘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이나 본사에서 이런 부분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업무가 편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은 게, 비개발자들도 이 보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점에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쉽게 빨리 배울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IT 전담 인력이 없는 저희 같은 비즈니스에서 꼭 필요한 그런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간단한 데일리 업무 보고부터 이제 추후에는 좀 확장을 해서 비즈니스 개발 모델에 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포건시 제품 도입으로 인해서 저희 현장이나 본사 업무가 상당히 편리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 같은 업종에 계신 대표님들께도 한번 권유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스터디 사이버 평생교육원 학사관리 및 시스템 관리를 맡고 있는 부원장 이서용입니다. 저희 교육원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 지도사,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과 학위 취득을 위한 과목을 교육부로부터 평가 인정받아 10여 년째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스터디 학사관리 시스템은 웹 표준으로 개발되어 있어 액티브엑스 방식의 리포트 프로그램보다 HTML로 퍼블리싱되어 서비스할 수 있는 리포트 프로그램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중 그레이프시티의 액티브 리포트 제품군 라이센스 정책은 가장 저희 기업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리포트 제품이 없을 때는 HTML만으로 양식을 만드는데 개발자, 퍼블리셔, 디자이너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지만, 액티브 리포트는 쉽게 양식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식 한 개를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5분의 1로 단축되어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액티브 리포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능은 증명서 발행 후 보관 문서로 PDF 저장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일을 발송할 때 액티브 리포트의 주소를 URL로 보내면 상대방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과 QR코드를 연동해서 리포트의 원본 진위까지도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현재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넷 컨퍼런스 2022년 서울 행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세션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신상 소개 단넷 6를 위한 Azure 펑션 오픈 API 확장 기능. 자,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단넷 6, Azure 펑션 오픈 API 확장 기능. 이 세 가지 주제를 갖고 앞으로 한 40분에서 50분 사이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제 이름은 저스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니어 클라우드 아드보카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 트위터 아이디는 저스틴 크로니클인데요. 혹시나 트위터 활동하시는 분들은 제 아이디를 팔로우 해주시면은 다양한 애저 또는 단넷 또는 클라우드 전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가 세 가지 키워드를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단넷 6, 오픈 API, Azure 펑션,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가 오늘 세션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 가장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픈 API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오픈 API가 무엇일까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직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예전에는 스웨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스웨거로 대표되는 그 오픈 API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픈 API는 기본적으로 API를 정의하는 문서입니다. 예전에 API는 그 웹 서비스 형태, 그러니까 WSDL, XML 문서를 활용한 그 이제 웹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제 그건 이제 레가시 그 SOAP 기반의 웹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API였고요. 요즘은 이제 그 제이슨 내지는 제이슨 그 객체 기반의 그 이제 HTTP API 혹은 웹 API를 이제 많이 이제 API 그 명세가 많이 올라갔죠. 그랬을 때 요 웹 API를 정의하는 HTTP API를 정의하는 문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명세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나눠지고 있어요. 하나는 서비스 컨트랙트와 또 다른 하나는
데이터 컨트랙트인데, 그럼 서비스 컨트랙트는 어떤 내용이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엔드포인트가, API 엔드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엔드포인트에 리퀘스트, 요청을 보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쿼리 스트링, 어떤 파라미터, 어떤 헤더 키를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페이로드를 보내야 되는지 등을 정의해 놓은 부분이 서비스 컨트랙트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컨트랙트는 그러면 이제 요청 데이터를 보낼 때, 그리고 요청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그 리스판스, 응답 데이터를 받을 때 그 데이터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이슨 객체의 페일로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의하는 부분이 바로 데이터 컨트랙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오픈 API 문서에서 정의를 하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예를 들자면 메타데이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보안과 관련된, 인증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더불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쭉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는 명세예요. API가 어떻게 엔드포인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떤 식의 데이터가 구조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명세를 정의하는 문서일 뿐이지 어떤 실제 구현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명세를 바탕으로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한 언어, 단넷이라든가 자바라든가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아니면 파이썬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로 구현을 할 수 있겠는데 오픈 API 문서는 이런 구체적인 구현까지는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명세를 오픈 API 문서라는 이 명세를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보통 API를 호출을 하고 호출을 이제 그 응답을 받는 그런 입장이라면은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호출을 보내는 쪽과 호출을 받는 쪽. 두 개를 이제 항상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하는데 이 명세가 없는 상태라면은 그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항상 커플링이 돼 있어야 돼요. 타이트하게 커플링이 돼 있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API가 준비가 되어야 프론트엔드, 백엔드 API가 준비가 되어야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이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할 수가 있다라든가 뭐 이렇게 될 텐데 중간에 오픈 API를 통해서 명세만 딱 그러니까 API 디자인만 먼저 지정을 해 놓는다면은 이 디자인 결과물을 가지고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런 요청을 보내면은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백엔드 API도 명세가 지정이 됐으면은 이 명세에 적힌 대로만 내가 이런 요청을 받을 테니 내부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런 응답만 보내주면 된다라고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과 백엔드 API 애플리케이션이 완전히 디커플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존성이 서로 이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표현한 부분이 의존성이 떨어진다. 의존성을 서로 내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같은 속도로 아니면 동시에 저마다의 속도로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명세가 바뀜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 각자의 개발 속도에 따라서 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개발 민첩성이 동시에 또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효과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애저 펑션에다가 이 오픈 API 확장 기능을 이제 붙일 텐데, 그럼 오픈 API 확장 기능을 붙이면 어떤 것이 좋으냐? 어떤 것이 좋으냐? 그럴 때 다양한 다른 애플리케이션들과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애저 내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덕트를 대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굳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덕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애플리케이션과도 어쨌든 간에 오픈 API만 지원을 한다면은 모든 걸 다 연동을 시킬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것들이 애저의 클라우드를 예를 든다면은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로지겟, 그리고 왼쪽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파워 플랫폼, 파워 오토메이트라든가 파워 앱,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API 매니지먼트 내지는 정적 웹앱 아니면 일반적인 웹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다 이 오픈 API 명세를 통해서 애저 펑션과 손쉽게 연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전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ASP.NET 웹 AP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는 이 스와시버클이라는 이 패키지가 요 오픈 API 문서를 실시간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패키지죠. 오픈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패키지인데, 자, 과연 그렇다면은 애저 펑션용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라는 것들을 애저 펑션이 나왔을 때부터 2016년에 애저 펑션이 처음 나왔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지원을 할 것처럼 했는데 중간에 지원이 중단이 됐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번에 2021년 11월 달에 .NET 6가 GA가 되면서 동시에 애저 펑션의 오픈 API 확장 기능을 지원을 하는 애저 펑션의 오픈 API 확장 기능을 통해서 그 오픈 API 기능을 지원을 하는 것도 동시에 GA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1년 11월 달에 GA가 됐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aka.ms/edgefunc-openAPI 요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은 GitHub 리포지토리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있으신 분들은 QR코드를 찍어 보시면은 또 동시에 동일한 GitHub 리포지토리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처음에는 이제 사실은 제가 만들었던 오픈소스 프로젝트예요. 근데 커뮤니티 기반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였다가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를 하면서 덩달아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 익스텐션이 된 그런 기능인데요. 맨 처음에 버전 1 .NET 프레임워크를 지원을 할 때는 까지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였을 때는 이제 제가 만들었던 오픈소스 프로젝트였을 때는 그 버전 1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버전 1은 이제 그 애저 펑션의 버전 1 런타임은 더 이상 이제 지원을 하지 않고 그 이제 아웃 오브 그 서포트가 됐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2021년 8월 말에 버전 2 즉 .NET 코어 2.11도 더 이상 이제 지원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여전히 이제 우리 애플리케이션 요 이제 패키지를 쓰게 되면 같이 동시에 지원을 하긴 하지만 어떤 공식적인 서포트는 더 이상 없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나서 버전 3 .NET 코어 3.1 또는 .NET 5까지 지원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 GA가 되면서 .NET 6까지 모든 버전을 이제 아울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애저 펑션 런타임을 어떤 걸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 버전 1 런타임을 제외한 모든 런타임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NET 런타임은 특이하게도 인프로세스 워커와 아웃 오브 프로세스 워커 두 개를 다 동시에 지원을 해요. 그래서 .NET 코어 3.1 런타임 그 버전 3 런타임에서 .NET 코어 3.1 버전을 지원을 할 경우에는 인프로세스 워커를 지원을 하고요. .NET 5를 사용을 한다면은 아웃 오브 프로세스 워커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지원을 했었는데 .NET 6로 넘어오면서 이게 .NET 6 자체가 인프로세스 워커, 아웃 오브 프로세스 워커 두 가지를 동시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애저 펑션 오픈 API 익스텐션 이 확장 기능 역시도 이 두 가지의 프로세스 워커를 동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까지 좀 말이 많았죠? 말이 많아서 그렇다면은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데모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2022 버전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윈도우즈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은 맥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사용하신다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가를 통해서 동일한 거를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편의상 윈도우즈의 비주얼 스튜디오 2022 버전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러면은 실제로 만들어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2022 버전을 열었어요. 지금 블랭크 솔루션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요. 제가 여기서 그러면은 처음에 뉴 프로젝트 해가지고 애저 펑션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거를 인프로세스 워커를 먼저 만들게요. 그러니까 인프로 앱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할 테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하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NET 6가 있고 .NET 6 아이솔레이티드가 있죠. .NET 6를 이제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HTTP 트리거가 있고 그 다음에 HTTP 트리거 with Open API라는 게 있어요. 자, 요게 바로 Open API 익스텐션을 포함한 그 HTTP 트리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기본적으로 기본 디폴트 값으로 놓고요. 자, 이제 명심하셔야 될 게 .NET 6 그 다음에 HTTP 트리거 with Open API 요 템플릿을 사용해서 자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면은 짠 하고 이렇게 나오죠. 되게 간단하죠? 자, 이렇게 간단해지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요 내용이 보실 거예요. 요 내용이 이렇게 보이시죠? 요게 지금 보시면은 요게 바로 오픈 API 오퍼레이션, 오픈 API 시큐리티, 오픈 API 파라미터, 오픈 API 리스폰스 위드 버디라는 이런 수많은 오픈 API라는 걸로 시작을 하는 그 데코레이터들이 있는데 요것이 바로 그 확장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디펜던시에서 보시면은 뉴게 패키지가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현재 인스톨된
패키지가 보일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웹잡스 익스텐션스 오픈 API라는 게 있죠. 현재 지금 이 프로젝트 그 템플릿이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0.7.2 프리뷰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우리는 간단하게 지금 GA가 됐으니까 바로 업데이트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업데이트를 이렇게 시켰어요. 자, 업데이트를 시키고 나도 뭐 별다른 이제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업데이트만 됐다 뿐이지 이 내용들은 동일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저장을 하고 앱을 한번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앱을 빌드를 한 다음에 자,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한번 앱을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펑션 앱을 딱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은 자, 이런 모양이 보일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시면은 자, 여기 보이세요? 그 펑션 1이라고 하는 요 엔드 포인트가 여기 하나 있어요. 그렇죠? 요 엔드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요게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추가적인 나는 분명히 요 앱 엔드 포인트 하나만 만들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렌더라는 추가적인 4개의 엔드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요 엔드 포인트가 바로 오픈 API 확장 기능에 의해서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 엔드 포인트인데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요 값을 요 이제 UI 렌더 스웨거 UI라는 요 그 URL을 한번 이제 볼게요. 자, 지금 제가 그럼 여기다가 카피를 하고 자, 넣겠습니다. 했더니만 자,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UI가 보일 거예요. 자, UI가 보이죠? 지금 그리고 방금 만들어놨던 그 펑션 1의 엔드 포인트가 여기 보일 겁니다. 제가 그럼 여기서 트라이를 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NET 컨퍼런스 자, 이렇게 치면은 엑세큐트 하면은 짜잔 해서 헬로 .NET 컨퍼런스 나오죠. 그죠? 즉 펑션 엔드포인트가 자동으로 실행이 된 거예요. UI를 통해서. 굳이 UI를 통하지 않더라도 실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는 이렇게 이제 앱을 통해서 실행을 시켰다라고 보이는 걸까요? 그럼 실제로 앱을 실행을 시킨 결과는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여기 링크 보이시죠? api/swagger.json 이 파일을 딱 찍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스웨거 2.0 즉 오픈 API 버전 2 스펙을 활용한 문서가 이렇게 자동으로 보일 겁니다. 즉 요거는 디폴트로 버전 2에 나온 거고요. 혹시나 나는 제이슨 문서보다는 야물 스웨거가 좋다라고 한다면은 야물이라고 해서 딱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야물 형태로 문서가 보이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나는 그러면 오픈 API는 현재 버전 3 스펙까지 있으니까 그럼 오픈 API 해서 버전 3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버전 3로 해놓으면은 여기 보시면은 오픈 API 3.01 버전으로 나오겠죠. 현재 오픈 API 스펙은 3.1 버전까지 나와 있는데요. 3.1 버전까지 나와 있지만 현재 지금 지원하는 라이브러리가 3.0.1.1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버전 뉴게 패키지가 지금 3.1 버전을 지원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3.1까지 올라가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이슨 대신에 야물을 한다면은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웹사이트가 딱 지원이 되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인프로세스 워커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인프로세스 워커로 만들어 놨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가볍게 요거를 이제 인프로세스 워커를 이제 접고 자, 이번에는 아웃 오브 프로세스 워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웃 오브 프로세스 워커로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아웃 오브 프로세스 워커에서 똑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자, 동일하게 애저 펑션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애저 펑션을 추가하는데 이번에는 out of proc이라고 이제 out of proc app 이렇게 만들게요. 자, out of proc app 이렇게 만들어서 자,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NET 6 isolated를 선택을 하겠죠. isolated를 선택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 템플릿이 그 오픈 API를 지원하는 템플릿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곧 이제 다음 버전에서 그 다음 이제 마이너 버전 업그레이드에서 아마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HTTP 트리거를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죠? 자, 이번에는 요거를 이번에는 스타터 프로젝트로 만들고요. 자, 인프로세스 워커 대신 아웃 오브 프로세스 워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쫙 됐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펑션 밑에 오픈 API로 시작을 하는 데코레이터가 없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디펜던시가 뉴게 패키지가 추가가 안 됐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 마이크로소프트 아저 펑션스 워커
그 다음에 오픈 API, Extensions Open API라고 하면은 요게 바로 Out of Process Worker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요 밑에 보이시는 Azure Web Apps Extensions Open API는 In Process Worker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콘도 다르죠? 아이콘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거를 통해서 우리가 Out of Process Worker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자, 뉴게 패키지를 추가를 하고 자, 뉴게 패키지를 추가를 하는데 좀 기다려 보시죠. 지금 이게 이제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선 이게 이제 쭉 이제 되는 이게 추가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하는 와중에서 이제 우리가 Azure 펑션에 두 가지 모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In Process Worker와 Out of Process Worker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이제 패키지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명심해 주시고 microsoft.azure.function으로 시작하면 Out of Process Worker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microsoft.azure.webjobs라고 하면 In Process Worker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왔네요. Accept하고 이제 설치가 됐죠? 이제 동시에 지금 업데이트 할 것도 두 개가 더 있는데 이것도 그냥 굳이 업데이트 안 해도 상관없지만 그냥 같이 한 김에 업데이트를 다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를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준비가 됐어요. 자, 준비가 다 끝났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어떻게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펑션 밑에 데코레이터들이 없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 펑션 밑에 데코레이터들을 한번 집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 됐죠? 다 됐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한다면은 Out of Process Worker는 기본적으로 디펜던시, IOC 컨테이너를 지원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무조건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zure Function Worker의 디폴트 값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Azure Function의 Open API 확장 기능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이것들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걸 추가를 해주냐면은 기본적으로 뉴턴소프트 제이슨, 그러니까 그 제이슨을 단넷에서 제이슨을 다루는 게 두 가지 패키지가 있어요. system.text.json, 그 다음에 newtonsoft.json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newtonsoft JSON을 활용을 할 거예요. 아직까지 system.text.json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신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면 돼요. 지금 어떻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똑같은 얘기죠. configure functions worker default인데 워커를 자 newtonsoft JSON 패키지를 쓰겠다라는 걸 디파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오픈 API 확장 기능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configure open API를 하겠다라고 이제 요거를 이제 두 개를 복사를 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하면 다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솔루션을 빌드를 하고 자 빌드를 하고 그 다음 빌드가 다 끝나면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빌드가 다 끝났습니다. 자 빌드가 다 끝났죠. 자 Out of Process Worker 앱을 이제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앱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앱을 실행을 시켜보면은, 자, 동일하게 나오죠? 자, 동일하게 function 1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렌더 해서 4개, 그 엔드포인트가 요 익스텐션에 의해서 추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추가가 됐으니까, 그럼 다시, 자, 웹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넘어갔을 때, 자, 여기서 Swagger UI를 한번, 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아마 보이는 건 똑같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펑션에서 이번에는 Out of Process Worker에서는 저희가 그 네임 파라미터를 따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달라질 겁니다. 자, 해서 짠 하고 실행이 됐죠. 자, 실행이 됐고 실제로 보시면은 파라미터가 없는 게 보이시죠. 그죠? 파라미터가 없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를 하면은 여기서 그냥 단순히 실행만 시키면 바로 Welcome to Azure Function이라고 해서 이 메시지가 지금 제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바로 Welcome to Azure Function이라고 바로 이제 보내주게 돼 있죠. 요거를 바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이렇게 된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wagger JSON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버전 2 문서에 오픈 API 문서가 형성이 되는 걸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In Process Worker와 Out of Process Worker를 단넷 6에서 동시에 둘 다 지원을 하는 이 Azure Function Open API 익스텐션을 여러분들은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데모는 끝났고요. 자, 첫 번째 데모는 자 끝났습니다. 자, 끝났고 자, 지금까지 해서 Azure Function에 Open API 확장 기능을 추가하는 자, 요런 데모를 간단히 보여드렸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시게 되면은 바로 템플릿 기능을 활용을 해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잠깐 다시 한번 화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 넘어가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화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어디였지? 이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면 기본값이 이렇게 Open API Document on as a Functions라고 하는 요 기본값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요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기능인데,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요거를 좀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버전도 1.0이지만 뭐 예를 들자면은 점점점 그 API 문서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게 2.0, 3.0, 4.0이 될 수도 있는데, 요것들을 좀 바꾸고 싶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떤 뭐 그 컨택 디테일이라든가 아니면 라이센스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추가를 해보고 싶다 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기본값이 2.0 버전인데 나는 기본값을 3대 스펙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이제 그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바꾸느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오픈 API의 어떤 메타데이터를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그럼 바꿀 수 있을까? 굉장히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 몇 가지 그 클래스만 추가를 해주면은 바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요것도 한번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자, 다시 넘어와서 자, 비주얼 스튜디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아웃오브 프로세스 워커 앱에다가 이제 추가를 할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클래스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클래스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할게요. 파일 이름을 Open API Configuration Option 라고 놓고 딱 이제 파일을 하나 추가했어요. 자, 여기서 추가인데 제가 요 내용을 조금 이제 미리 좀 작성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제 복붙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복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복붙을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코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복붙을 했어요. 자, 보시면은 Open API Configuration Options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생성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Default Open API Configuration Options라고 하는 개체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희가 지금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요 문서는 요런 내용들은 바로 이 Default Open API Configuration Options에 지정이 된 값들이라는 얘기예요. 요걸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요걸 상속받아서 마찬가지로 Open API Info라는 그 프로퍼티, 인포라는 프로퍼티를 오버라이딩을 하죠.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요렇게 해주면은 바로 요게 내가 메타데이터를 바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겠죠. 자, 제가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자면은 지금 Open API Sample on as a Functions on Isolated Worker라고 이제 놨어요. 자, 놓고 이렇게 이제 했으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다시 솔루션 빌드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시키면은 요 내용이 타이틀에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버전도 3.0으로 제가 일부러 그냥 확 올려놨습니다. 6.0으로 바꿀까요? 이제 6.0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 오픈 API 버전을 마찬가지로 오버라이딩을 했죠. 디폴트가 2.0이었어요. 근데 오픈 API 버전 타입 버전 3라고 바꿔놨습니다. 즉 3.0 버전으로 바꾼 거예요. 자, 이렇게 바꾸면은 바로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그 swagger.json이라는 그 URL을 호출을 했을 때 이제 3.0 버전의 문서가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다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빌드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앱을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웃 오브 프로세스 워커를 이제 빌드를 했고, 자, 실행을 시킬 거예요. 자,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실행이 됐죠? 자, 실행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URL을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그러면은, 자, 요 타이틀 부분이, 그죠? 뭔가로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아까 요 버전을 1.0이었는데 그 6.0으로 바꿔놨잖아요. 이게 바뀌는 걸 보실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짠 하고 하면은, 자, 바뀌었죠? 자, 볼게요. 요거를, 여기를 없애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보실까요? 자, as a functions on isolated worker 라고 해서 보였죠? 그 다음에 버전 6.0으로 바꾼 거 보실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버전 3의 스펙을 따라간다 라고 지금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 이 배지가 붙어 있는 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swagger.json 클릭을 하면은, 자, 클릭을 하면은 3.0의 버전으로 나왔죠. 그렇죠? 아까는 이 디폴트였을 때는 swagger 2.0이었지만 지금은 3.0을 기본 값으로 놨기 때문에 디폴트 swagger.json이 3.0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문서 이제 구성을 조금 이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자, 또 한 가지가 재밌는 게
이제 프로젝트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요거는 지금 UI는 이 스마트베어라고 하는 이 swagger.io라는 그 웹사이트에서 오픈소스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UI예요. 요거는. 근데 요 UI를 기본적으로 요 UI를 사용하되 뭔가 이 우리 프로젝트만의 아이덴티티를 좀 집어넣고 싶다. 예를 들자면 요즘 이 상단 배너가 검은색인데 요거는 뭐 파란색이나 빨간색이나 뭐 핫핑크 뭐 이런 걸로 바꾸고 싶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그러면 요런 것들은 CSS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CS 이제 UI의 CSS 부분을 좀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있겠죠. 링크의 색깔도 지금 파란색인데 뭔가 다른 색깔로 바꾸고 싶다?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커스텀 CSS도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이런 링크들을 버튼 같은 걸 클릭을 했을 때 그 비헤이비어를 조금 이제 바꾸고 싶다라는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버튼 같은 거 클릭했을 때 비헤이비어는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바스크립트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그 자바스크립트 이외에 추가적으로 우리 프로젝트에만 해당되는 커스텀 자바스크립트를 나는 추가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요청사항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요것도 몇 가지 그 트윅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것도 한번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데모는 마찬가지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서 열고, 자, 저희가 이번에 그 오픈 API Configuration Options라는 이 파일을 이제 추가를 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하나를 다시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어떤 걸 추가를 할까요? 이번엔 또 다른 클래스를 추가를 해서 이번에는 오픈 API Custom UI Options라고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오픈 API Custom UI Options라는 파일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미리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미리 해놓은 게 있어서 요거를 그대로 추가를 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보세요. 디폴트 오픈 API 커스텀 UI 옵션스라는 그 개체를 지금 상속받았죠.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오픈 API 커스텀 UI 옵션스라는 걸 통해서 그 UI와 관련된 CSS라든가 자바스크립트가 렌더링이 된다는 건데 거기에 이걸 상속받아서 커스텀 스타일 시트 패스라든가 커스텀 자바스크립트 패스를 오버라이딩을 한다면은 바로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 UI 쪽 CSS라든가 자바스크립트 부분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지금 현재는 요거는 이 프로젝트 안에다가 인베딩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처럼 외부 CDN 같은 걸 사용할 경우에는 외부 URL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GitHub 유저 컨텐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외부 CSS와 외부 자바스크립트를 이렇게 이제 추가를 했어요. 자, 요 추가를 한 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한번 어떻게 이게 이제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다시 한번 빌드를 하고요. 자, 빌드를 하고 지금 이제 앱을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실행을 시켜보면은 마찬가지로 또 이제 앱이 실행이 됐죠. 자, 이 실행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UI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UI로 넘어가 보면은 자, 현재 지금 검은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 검은색으로 된 상단 배너가 어떻게 바뀐지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릴로딩을 해보겠습니다. 짠! 릴로딩을 하면은 색깔이 바뀌었죠. 즉, 커스텀 그 CSS에 의해서 이게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제가 여기서 콘솔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콘솔을 보고 지금 여기서 제가 했어요. 지금 제가 요거를 클리어하고 다시 한번 이제 릴로딩을 시켜볼게요. 릴로딩 딱 시키면은 여기 커스텀 UI 땡땡 오픈 API 샘플 on as a functions 뭐 stati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을 보실 거예요. 요게 바로 그 커스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자바스크립트 또는 내가 원하는 형태의 CSS 파일을 그 외부 URL을 통해서 이렇게 추가를 시켜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요 이제 UI를 살짝 변형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의 그 컨피그레이션을 설정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사실은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 고급진 기능들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오픈 API 고급 설정 기능, 즉 aka.ms/edgefunc 오픈 API docs 쪽으로 가보시면은 오픈 API 확장 기능과 관련된 그 문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핸드폰으로 그 QR 코드를 한번 찍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거로 가볼까요? 자, 지금까지 그럼 저희는 단넷 6를 기반으로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오픈 API 애저 펑션 애플리케이션에다가 오픈 API 확장 기능을 추가한 것들을 직접 만들었어요. from scratch에서 직접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은 거의 이미 애저 펑션 버전 2 내지는 버전 3 런타임으로 이미 애저 펑션 애플리케이션을 돌리고 있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전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도 고민이 되겠죠. 그럼 이전할 때 뭔가 코드 체인지가 있어야 될까요? 코드 체인지가 있다면은 얼마만큼의 코드 체인지가 필요할까요? 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런데 자, 단넷 기존의 애저 펑션을 단넷 6로 즉 버전 4 애저 펑션 런타임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상당히 쉽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수정할 부분이 많이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한번 또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버전의 애저 펑션 그리고 오픈 API 확장 기능이 들어가 있는 애저 펑션 앱이 있는데 그거를 단넷 6로 굉장히 손쉽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돌아가 볼게요. 지금 요거는 이제 그 전에 아까 만들어놨던 거고요. 자, 제가 요거를 레가시 앱을 하나 또 이제 추가를 할게요. 자, 레가시 애플리케이션을 갖고 왔습니다. 자, 레가시 애플리케이션이 났고요.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인 프로세스 앱, 그다음에 아웃 오브 프로세스 앱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있고 제가 지금 요 상태에서 제가 요거를 빌드를 한번 해보고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빌드가 됐는지 이제 빌드가 될 거예요. 자, 빌드가 될 거고 빌드 자체는 뭐 당연히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인 프로세스 앱 즉 솔루션 파일 보시면은 타겟 프레임워크가 단넷 코어 3.1 그죠? 그리고 애저 펑션 런타임 버전이 버전 3예요. 그죠? 예전 그 레가시 애플리케이션이란 말이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시켰어요. 그러면 또 동일하게 똑같이 나오겠죠? 자, 동일하게 똑같이 펑션 1이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앱을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켜보면은 짠 해가지고 또 실행이 됐죠? 자, 그래서 애저 펑션의 오픈 API, 레가시 인프로 앱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보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인데 지금 요 앱이 이제 바로 나왔잖아요. 자, 앱이 바로 나왔단 말이에요. 자, 바로 나왔죠.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전을 하느냐?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요 부분에 단넷 코어 앱 3.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단넷 6로 바꿔주면 돼요. 자, 그리고 버전 3 되어 있는 부분을 버전 4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요게 전부예요. 단넷 .6가 아니라 단넷 6.0이죠. 자, 이렇게 이제 바꾸기만 하면 돼요. 요게 전부입니다. 자,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다시 솔루션을 빌드를 해볼게요. 자,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빌드를 하고, 그럼 빌드를 하면은 이제 단넷 6를 타겟팅하는 라이브로 그 이제 DLL 파일들이 생성이 될 거고, 이 상태에서, 앱을 또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앱을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앱을 실행을 시키면은,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실행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딱 실행을 시키면은 아무 문제 없이 실행이 됐죠. 그쵸? 아까 애플리케이션이 아무 문제 없이 동일하게 실행이, 어떤 에러가 없이 동일하게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바꾼 건 딱 두 줄밖에 없죠. 그 두 줄 안에서도 타겟 프레임워크를 단넷 코어 앱 3.1에서 단넷 6로 바꾼 거. 그리고 그 애저 펑션 런타임을 버전 3에서 버전 4로 바꾼 거. 그 차이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코드 부분을 바꾼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손쉽게 이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이제 보여드린 게 요거 있고, 그럼 이번에는 동일합니다. 자, 아웃 오브 프로세스 워커도 볼까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스타트업 프로젝트로 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아웃 오브 프로세스 워커는 기본적으로 단넷 5를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넷 5 대신에 얘도 마찬가지로 단넷 6로 바꾸고 버전 4로 바꾸면 된단 말이죠. 자, 버전 4로 바꾼 다음에 다시 빌드를 하고, 자, 빌드를 한 상태에서 다시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시켜본다면은, 자, 아웃 오브 프로세스 워커도 마찬가지로 실행을 시킨 다음에 실행이 됐죠? 실행이 됐습니다. 자, 실행이 됐고, 제가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면은, 자, 어떻게 볼까요? 또 리프레시를 해볼게요. 짠 했더니, 자, 이번에는 애저 펑션 오픈 API 레가시 아웃 오브 프로세스 워커 앱이다 라고 이제 나오죠. 즉, 기존에 있던 레가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런 식으로
타겟 프레임워크와 애저 펑션 런타임 버전 값만 바꿔주기만 하면은 요 두 가지만 바꿔주기만 하면은 기존에 있던 애플리케이션이 별 문제 없이 버전 4 런타임으로 그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여기에 이제 추가한 유계 패키지들 중에서 버전 4 런타임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은 여기에 우리가 디펜던시 패키지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 됐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그 마이그레이션도 굉장히 쉽게 됐습니다. 그렇죠? 마이그레이션도 굉장히 쉽게 됐고요. 자, 그러면은 자, 마지막으로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막 그 .NET 6 기반으로 애저 펑션 앱을 만들어서 오픈 API 확장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애저 펑션 앱을 .NET 6로 지금 마이그레이션까지 다 보여드렸어요. 그럼 가장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는데 그러면은 애저 펑션에다가 오픈 API 확장 기능을 그 추가를 하면은 도대체 어떤 베네핏이 있겠느냐, 어떤 장점이 있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아까 이런저런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통합이 가능, 인티그레이션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잘 이제 난 그 부분이 잘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자,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하면 좋을까? 애저 펑션과 오픈 API 익스텐션이 딱 조합이 됐을 때 그렇게 해서 애플리케이션 돌아간다면은 그럼 그 애저 펑션 애플리케이션에 오픈 API 그 이제 UI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오픈 API 문서도 자동으로 렌더링 되고 그럼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할 수 있을까? 요걸 한번 고민해 보시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데모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앱을 제가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애저 펑션의 API를 바로 통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비주얼 스튜디오가 제공해주는 기능이 굉장히 강력한 게 있어서 한번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다시 아까 애플리케이션으로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은 제가 여기서 다시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를 하고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앱을 추가를 할게요. 블레이저 앱이라고 하나 놓겠습니다. 블레이저 앱이라고 놓고 이 상태에서 나머지는 다 기본값으로 놓고요. 자, 블레이저 앱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만들었죠? 자, 만들어졌고요. 여기까지 별거 없습니다. 여기까지 만들었죠? 별거 없죠? 여기까지 별거 없고 자, 이 상태에서 이 앱을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 앱을 스타터 프로젝트로 놓고 자, 저장을 하고 자, 빌드를 한 다음에 앱을 다시 한번 빌드를 하고 앱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블레이저 앱이니까 별거 아닐 거예요. 자, 블레이저 앱이니까 별거 아니고 자, 여기서 그냥 실행을 시키면은 자,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애플리케이션이 짠 하고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앱이 딱 이렇게 실행이 됐죠? 이거 별거 없습니다. 자, 요게 전부예요. 자, 여기다가 제가 여기 Welcome to your new app 요 밑에다가 API를 호출해서 나온 결과를 여기다 한번 집어넣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다시 넘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블레이저 앱 밑에 인프로 앱이 있었고 아웃 오프 앱이 있었잖아요. 그럼 인프로 앱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프로 앱이 있는데 자, 펑크 스타트 해서 자, 인프로 앱을 실행을 시켰어요. 자, 실행을 시키면은 지금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막 실행되고 엔드포인트가 동일하게 이 네 가지가 보이겠죠. 그렇죠? 그럼 제가 이 엔드포인트가 우리 아까 엔드포인트가 이제 여기서 보였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엔드포인트가 이제 보였단 말이죠. 자, 레가시에서 인프로 앱으로 보였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제가 요거를 다 이제 헷갈리니까 다 지우고 자, 여기서 자, swagger.json 한다면은 이렇게 해서 버전 3 버전의 스웨거 문서가 나왔단 말이죠. 제가 요 URL을 한번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카피를 하고 여기서 지금 여기서 요거를 일단 끌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지금 커넥티드 서비스라고 있죠. 커넥티드 서비스에서 자, 매니지드 커넥티드 서비스를 하면 아까 그 화면이 나오고요. 이 오버뷰에서 그 똑같은 동일한 화면입니다. 커넥티드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서비스 레퍼런스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서비스 레퍼런스를 추가하는 요걸 누르면은 이 중에 서비스 레퍼런스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픈 API, gRPC, 그 다음에 WCF 웹 서비스. 근데 요 두 개는 아니고 지금 우리는 오픈 API를 하는 거니까 오픈 API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서 URL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방금 카피했던 이 URL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 그 네임스페이스를 지정을 하고 돼 있죠. 네임스페이스를 블레이저 앱의 레퍼런시스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이름을 자, 여기서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레퍼런스 클라이언트라고 놓고 자 피니시 버튼을 누를게요. 짠 누르면은 짜자잔 해가지고 딱 해서 자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가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나와 있는데 이건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자 이럴 때는 보통 이럴 때는 한번 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껐다 키면 되더라고요. 자 그럼 일단은 이걸 저장을 하고 자 저장을 하고 껐다가 자 다시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픈을 하고 여기서 레가시 앱을 하고 자 이제 앱이 오픈이 됐죠?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커넥티드 서비스를 이제 실행을 시키고 자 지금 이제 없잖아요. 다시 한번 추가를 해서 여기 지금 오픈 API 문서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있나요? 없나요? 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해서 URL을 추가를 하고 이게 아니죠? URL이 약간 뭐 있지? 자 여기서 URL을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네임스페이스를 다시 한번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도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니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짠 해가지고 쫙 만들어질 거예요. 자 만들어졌죠? 자 만들어진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가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추가가 됐고 여기서 보시면은 제너레이티드 코드 자동으로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코드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NSWAG의 13.0.5 버전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 상태에서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자동으로 누게 패키지가 추가가 됐는데 한번 볼까요? 자, 누게 패키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전이 업데이트가 좀 덜 됐으니까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죠. 이것도 해주겠습니다. 자, 업데이트를 해주고 업데이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업데이트가 끝났어요. 자,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지금 여전히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업데이트가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리프레시를 해주고 그럼 다시 한번 그 오픈 API 문서를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쫙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애플리케이션, 블레이저 애플리케이션을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빌드를 했어요. 자, 빌드가 끝났죠? 자, 빌드가 끝났습니다. 자, 빌드가 끝나고 난 상태에서 자, 여기 보실까요? 아까는 13.0.5였는데 자동으로 생성된 코드가 마찬가지로 이제 그 뉴게 패키지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자동으로 13.14.5가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코드가 이제 만들어진 걸 보실 거고요. 그럼 이게 자동 생성된 코드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로컬 호스트를 이제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여기 run async라고 돼 있죠. run async 요 엔드포인트를 바로 이 엔드포인트가 바로 이 펑션 1을 가리키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자동으로 생성된 코드가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 이렇게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바꿔서 갖고 우리는 이제 index.razor를 이제 수정을 해야겠죠. 자, 제가 여기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추가를 하고 여기서 맨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그 자동으로 생성된 그 클래스 이름이 레퍼런스 클라이언트죠. 그렇죠? 요거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야겠죠. 밑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이제 여기에 뭔가 이제 쫙 뜰 거예요. 그렇죠? 뭐가 빠졌으니까 추가를 해라. 이렇게 이제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요것도 이제 코드 블록을 한번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요 Welcome to New App 밑에다가 추가를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메시지라는 문자열이 빈칸이면은 로딩이고 이제 여기가 값이 나오면은 바로 여기다 메시지를 보여라라고 하는 건데 메시지라는 게 어딘가에도 정의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도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코드 블록을 이제 추가를 할 거고요. 코드 블록을 이렇게 추가를 할 예정인데 이렇게 추가를 했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메시지라는 이제 뭐 변수를 여기다 지정을 했고, 자, 이거는 on initialize async 그래서 요 페이지가 이제 로딩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지금 여기
클라이언트라는 레퍼런스 클라이언트라는 걸 인젝션을 시켰으니까 그걸 바로 해서 실행을 시켜서 바로 단넷 컨퍼런스라는 값을 보내면은 바로 이게 메시지 값이 나오게 이렇게 하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다면은 지금 저희가 인젝션을 했잖아요. 디펜던시 인젝션을 했잖아요. 그 디펜던시 인젝션을 위해서는 어딘가에다 이 디펜던시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어디에 정의를 하느냐? 프로그램.cs에다 정의를 하겠죠. 자, 프로그램.cs에서 지금 쭉 보시면은 제가 마찬가지로 카피를 하나 해서 요 밑에다가 집어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딱 집어넣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를 이제 디펜던시를 집어넣는데 뭘 집어넣느냐? 레퍼런스 클라이언트라는 그 이제 디펜던시를 집어넣고 거기에 요런저런 것도 세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자,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게 지금 이렇게 하면은 마치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가 그 내부적으로 그 애저 펑션 API를 호출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로 딱 묶여져 있는 그게 호출하는 셈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 in process 앱 우리가 이제 요거를 저희가 여기서 그걸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in process 앱에 로컬 세팅스를 쭉 우리가 좀 바꿔줘야 돼요. 뭘 바꿔줘야 되냐면은 그 코스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치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인 것처럼 서로 다른 도메인이잖아요. 하나는 로컬호스트 뭐 5000번 포트 번호 5000번이고 애저 펑션 같은 경우 로컬호스트 707을 포트를 쓰니까 두 개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마치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처럼 묶어주는 게 바로 이 코스니까 이렇게까지 추가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하고 다시 저희가 이제 애저 펑션을 방금 수정을 했으니까 애저 펑션을 추가를 했으니까 다시 여기서 펑크 멈추고 다시 스타트해서 애저 펑션을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킬게요. 애저 펑션을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블레이저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 나오나 한번 보시죠. 자,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블레이저 어셈블리 앱을 다시 한번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또 이제 그 웹브라우저가 딱 하고 뜨겠죠? 자, 웹브라우저가 딱 뜹니다. 자, 뜨고 나서 자, 어떻게 되나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쭉 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짠 하고 뜨면서 바로 여기 보이시죠? 헬로 단넷 컨퍼런스 해가지고 나오는 거 보실 거예요. 자, 한번 화면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짠 해서 로딩 하고 헬로 단넷 컨퍼런스가 좀 보이는 게 보실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에서 애저 펑션 API를 호출했어요. 그때 호출을 할 때 제가 직접적으로 API 엔드포인트를 막 호출을 한 게 아니라 뭘 갖고 호출을 했죠? 제가 스웨거 문서로 어떤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그 코드를 통해서 그냥 메소드를 호출하는 그런 형태로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호출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가 하나의 인티그레이션 활용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데모까지 보여드렸어요.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 자, 여러분들도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자, 그래서 aka.ms/try as func open API 요 링크로 가보시거나 아니면은 핸드폰으로 QR코드 찍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하실 수 있는 도큐멘트 사이트로 옮겨갑니다. 도큐멘트 사이트는 현재 프리뷰 버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곧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자, 제목 신상 소개 단넷 6를 위한 애저 펑션 오픈 API 확장 기능이라는 세션으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